자연의 시간이 흐른다. 몇 겹의 산줄기 두르고 또 두르다 보니 그 속내 알 길이 없다. 제 나름의 분침과 초침으로 훨훨 세월을 건너와 닿은 것. 물은 아래로 흐르고 기억은 시간을 거슬러 오른다. 녹슨 상처를 안고 살아온 날선 경계의 땅. 시간도 멈춘 그곳에 자연이 품어 풍경이 된다. 옛 사람들은 이 길로 금강산도 드나들었다는데 한 발 다가서는데도 그 절차가 까다롭다. 동아! 이 경계의 관문을 넘으면 오랜 시간 속에 잊혀져 있던 자연과 만날 수 있다. 이 도로는 군사작전도로 그럽니다. 네, 바로 우리가 좌측에는 휴전선이라고 하는 우리가 철책선을 경제 두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곳에는 군사지역이라 그래가지고 거칠게 달려오던 물길이 너른 웅덩이에 고여 하늘을 모으고 산을 닮는다. 천년 전에 지어졌다는 두타사라는 절은 한국 전쟁 그 난리통에 흔적도 없이 사라져 그 이름만 이곳에 남았다. 너무 시원하다. 그래, 시원하다. 물 색깔 좀 봐. 물은 막히면 돌아가고 길이 없으면 수직으로 내려선다. 휴전선 가까이에 있어 오랜 세월 감춰져 왔던 무릉계곡. 이제 사람들의 발길도 낯설지 않다. 2004년 두타연이 일반인에게 공개되면서 그 주변을 산책할 수 있는 470m의 생태 탐방로가 함께 열렸다. 태고의 신비를 간직한 고요의 숲. 아득한 그리움이 세월의 이끼가 되어 두텁게 내려앉고 아픈 역사의 상처는 녹슨 철모에 박힌 채로 길 위에 멈춰 있다. 예, 여기가 60년 만에 처음 개방됐다 그래가지고 사실 양구에 온다 그래서 양구를 오는 줄 알았지 여기 두타연이 얻은 곳이라는 건 모르고 왔어요. 근데 오니까 오늘 너무 오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다른 분들도 오셔서 이 정말 깨끗하고 이 오염되지 않은 이 자연 환경을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거센 물줄기는 억겁의 시간을 두드려 단단한 바위도 매끈하게 다듬어 놓는다. 물은 바쁜 걸음을 한숨 돌린다. 흐르는데 시간이 멈춘 듯 세상은 그지없이 평화롭다. 충성 듣고 잡자. 총성 듣고 자. 세와 청. 이제 여름이 다가오면서 전방에 수풀이 많이 우거졌지, 그지? 그렇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적이 침투할 가능성이 높아지니까 여러분들은 경계감시 강할 수 있도록 한다. 알겠어요? 알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공가시죠. 하나, 둘, 셋, 넷. 빛나는 동해바다 태양을 안고 눈보라 휘날리는 설악 위에서 멸공의 역군으로 꿋꿋이 멈춘 씩씩하다 백두산 무대 21사단. 중동부 전선 최전방 양구. 늘 긴장의 날을 세워야 하는 휴전선. 이곳은 여전히 분단의 현장이다. 오늘도 이 땅을 묵묵히 지키고 있는 이들. 긴장과 대치 속에서 자연은 아픔을 걷어내고 생명을 품는다. 휴전선 가까이 담장 너머 군인들의 집합 소리도 훤히 들리는 부대 앞 작은 가게. 이곳 주인인 한동규 씨는 북녘 땅 황해도가 고향이다. 가족도 없이 38선을 홀로 건넜다. 전쟁의 기억은 그의 몸에 고스란히 새겨져 있다. 굽은 새끼 손가락과 팔다리에 총상을 안고 60년을 살아온 그다. 손끝 발끝 그냥 저리고 다리도 아주 안 좋아요. 그럼 그렇게 사는 거지 뭐 이제. 그러다가 이제 뭐 죽을 때 그냥 죽으면 되는 거지. 젊고 늠름했던 청년. 이제 빛바랜 사진 속에 남겨진 그 시절. 전쟁을 기억하지 못하는 세대들로 세상은 바뀌고 있다. 그러나 그에게 전쟁은 언제나 어제 일인 듯 생생하다. 이곳 양구는 휴전선이 그어질 무렵 최대 격전지였다. 뺏고 빼앗기기를 수십 번, 아군도 적군도 수만의 사상자를 냈다. 군번도 없이 사선을 넘나들었고, 그러다 이곳 양구 전장에서 총상도 입었다. 동료의 안타까운 죽음도 지켜봐야만 했다. 정찰 활동을 하는 도중에 원차들이 이제 대인지대를 밟아서, 그래서 그 정영성이라는 사람이 그만이 이제 아래 하치를 갖다 아주 하얗게 그냥 살은 싹 깎아 나가서 자기는 폭풍질이기 때문에 내가 그 마지막 관문에 얻고서는 개울을 배꼽에까지 차는데 그 살얼음을 깨면서
건너왔는데 그 막 건너서자마자 업었는데 목이 탁 떨어지더라고. 근데 벌써 얼굴이 볼이 싹 아주 차갑고 그만 숨 넘어간 거지 그때. 아유 그래서 그거를 얻고서는 그 참 아군 진지에 들어와서 그 갖다가 거기 저 관대리 갖다 묻었는데 아유 그 심정을 얘기하려면 그 뭐 어떻게 표현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지 말로서는. 굽이진 능선을 달려 해발 1049m 가칠봉에 오르는 길. 을지 전망대로 향한다. 험준한 산들에 둘러싸여 분지는 오목한 화채 그릇을 닮았다. 한국 전쟁 당시 가장 치열했던 전쟁터. 끝나지 않은 휴전의 아슬한 경계 속에서 전쟁의 아픔은 푸르름으로 아물어 가고 있다. 멀리서 내려다 볼 때보다 마을은 가까이서 보니 더 한가롭다. 바쁜 농산일을 끝내놓으면 이곳 마을 사람들은 포대자루 옆구리에 차고 가까운 산을 오른다. 여기 검치도 많던데. 그래요? 응. 빨간 것도 있고, 검치도 되기만 해. 겹겹이 산과 물길에 가로막힌 양구는 그야말로 육지 속 섬. 그러나 사람의 발길, 손길 닿지 않은 곳에 자연은 고스란히 살아 숨쉰다. 키높은 나무 그늘 아래 발견한 것은 더덕. 이 여름의 길목, 살이 더 올라 통통하다. 그런데 이 양구 태암산 자락에는 더 귀한 것이 자란단다. 언뜻 보면 둥글넓적한 잎사귀가 투박하기도 하지만 산나물 중에서 으뜸으로 친다는 곰취. 쌉싸래한 맛에 입안 가득 퍼지는 향. 귀한 몸 찾는 것이 보물찾기 마냥 설렌다. 이게 대공이 빨간 곰치라고 대암산에서 많이 서식하는 곰치거든요. 이렇게 보시면 대공이 표시가 나잖아요. 이게 확실히 더 귀한 곰치예요. 향도 더 짙고요. 이렇게 보시면 되게 실하고 이쁘잖아요. 삶아도 푸르고 향도 그대로여서 곰치는 뜨거운 물에 데쳐서 쌈을 싸서 먹거나 그냥 날것으로 초고추장에 찍어 먹고 또 국이나 찌개에 넣어 먹기도 한다. 그래도 향긋한 곰치를 오래 두고 먹고 싶을 때는 간장이나 된장에 절여 묵혀두고 먹는 장아찌가 제맛이다.
곰취로 유명한 양구. 집집마다 이렇게 곰취 장아찌 한 독은 넉넉하게 담가둔다. 곰치장아찌는 담근 지 3개월 정도 되면서부터 가장 맛이 있는데요. 묵으면 묵을수록 장아찌는 맛있어요. 흰 쌀밥 금세 해가지고 거기다 딱 얹어서 한 숟갈 드시면 다른 반찬 하나도 필요 없어요. 진짜 맛있어요. 산에서 비롯된 물길은 인가를 끼고 돈다. 집 앞 개울에서 노부부는 소일 삼아 물고기를 잡는다. 일급수 맑은 수입천. 바위 틈새를 잘 노리다 보면 오늘 저녁 어죽 한 냄비는 거뜬히 나올 듯 싶다. 구경만 하던 할머니도 얕은 물 바위를 요리조리 살펴 다슬기를 잡는다. 더위는 소년의 마음에 부채질을 한다. 첨벙 물소리가 가슴을 뚫고 지나간다. 바로 이 맛에 소년은 여름을 견딜 수 있지 않을까. 물을 맑아서요. 물고기도 많고요. 뭐 낚시할 때도 물고기가 많아서 낚시할 때도 좋고요. 겨울 되면 얼음 얼어서요. 위에 올라가서 이렇게 놀아도 좋고 그래서 강 있어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산에서 내린 물은 지상으로 내려가 호수에 모인다. 댐 공사로 생긴 인공호수 8호호. 67년의 세월에 어느덧 자연이 됐다. 해질 무렵 호수는 이윽고 다른 얼굴의 하루를 준비한다. 어진 산과 지혜로운 물이 서로를 도드는 자연의 시간이 그렇게 흘러간다. 해가 져도 이곳의 불꽃은 꺼지지 않는다. 이제는 보기 힘든 방자유기 장인의 작업실을 찾았다. 두드려야 반듯해지는 게 노쇠의 성질. 방자로 만드는 숟가락을 보는 것은 드문 일이다. 방자유기 명장인 아버지의 대를 이은 김기찬 씨. 누구처럼 노쇠를 끓여 틀에 부으면 쉽게 만들어낼 것을. 굳이 고집스레 전통 방식대로 두드리고 또 두드린다. 옛날에는 어느 집에 애가 나거나 아니면 이제 누가 죽거나 하면은 어휴 그 집에 숟갈 하나 들었어, 숟갈 하나 줄었어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거는 뭐냐면 이 수저 자체가 사람 목숨하고 견딜 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죠? 근데 어느 집에 뭐 밥그릇 하나 들었어, 뭐 국그릇 하나 들었어 이런 데는 없거든요. 대 하나 들었어 뭐 이런 말을 하는 데는 없어요. 근데 수저가 줄었다 늘었다 한 얘기는 수저 자체를 중요시 한다는 건 뭐예요? 그러냐면
입에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거는 수저밖에 없어요. 그름을 벗겨내니 맑은 얼굴이 드러난다. 이렇게 하면 하루에 겨우 4벌의 수저가 완성된다. 줄로다가 밀고 깎고 하면서 고개 자체가 열이 어느 정도 가해지면은 그게 또 어느 정도 강도가 생겨요 또. 그래갖고 휘질 않고 이게 부러지지도 않고 휘지도 않을 정도. 단단해진 정도가. 그래야 이게 딱 좋은 쇠가 되는 것 같아 이게. 그러니 옛날 그 방법 그대로 하는 게 최고 좋은 방법이죠. 한여름 냉장고 없던 시절 노수저를 건진 물에 이미 쉰 밥을 씻어 먹어도 배앓이를 하지 않았단다. 방자야말로 우리네 참살이. 그래서 그는 누구도 하지 않는 일에 묵묵히 세월을 견딘다. 청정의 자연 곁에 사람과 세월이 다듬어 놓은 곳. 양구의 아침이 깃든다. 아직도 그는 고향을 그리고 있을까? 가난하고 질박한 삶을 화폭에 담은 서민 화가 박수근. 양구는 그의 고향이다. 양구 산골에 시골스럽지 않은 박물관. 무심한 듯 정교하게 쌓아올린 돌벽은 그의 그림 속 질감과 꼭 닮았다. 끝없는 가난 속에서도 그림을 포기하지 않았던 화가의 열정이 고스란히 묻어난다. 박수근 선생님이 1914년에 강원도 양구에서 태어나셨는데 바로 이 박수근 미술관이 있는 이 자리에서 태어나셨고요. 주변 환경이 아무래도 시골이고 또 그 소박한 서민들의 일상 이런 것들을 이제 그 작품에 담으셨는데요. 아무래도 박수근 양구의 자연 또 양구의 그 시대의 어떤 서민들의 소박한 풍경 이런 것들이 그 마음에 와닿으셔서 네, 작품에 담으셨던 것 같습니다. 작품은 화가와 교감하는 공간. 그림은 겹겹이 물감을 덧대어 만지면 투박한 질그릇 같다. 그 속에 발벗은 안에 소박한 고향길이 정겹다. 아련한 그런 고향의 풍경 뭐 그런 것이 떠오르는 것 같아요. 이 그림의 질감이라든가 어떤 색채 이런 것들이 너무나 좋으니까 질박하고 소박하고 그리고 참 아주 뭐랄까 인간적인 것 같아요. 굽이진 길을 따라 양구에 들어서도 한참을 더 들어가야 광치 숲에 닿는다. 고요한 산과 유연하게 흐르는 물이 한 곳에서 만났다.
부산스런 마음을 내려놓기 좋은 곳. 산은 그늘을 만들고 계곡은 물바람을 일으킨다. 오롯이 내 삶의 길과 마주하는 시간. 그 근원을 알 길 없는 고목나무의 용트림에 짧은 인생은 덧없고 시간은 의미를 잃는다. 숲은 햇살에 짙푸른 빛을 띠고 공기는 더 달다. 여기서 마시는 공기는 정말 다른 것 같고 초록색이 일단 너무 많으니까 머리가 맑아지고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네, 서울에서는 이렇게 막 그 깨끗한 공기 냄새가 안 나는데 산에 오니까 깨끗한 공기 냄새도 나고 서울에서 못 보던 풀도 많이 보이고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배울 것도 많고 되게 그 스트레스가 많이 풀리는 것 같아요. 시간은 바람이 되고 빛의 경사가 되며 길을 만든다. 질곡의 세월을 견뎌낸 전쟁의 생채기에는 어느새 새 살빛이 돋아 정겨운 자연의 풍경이 된다. 봄바람에